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네, 가장 안전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집주인을 내보내고 세입자를 들이면서 잔금을 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자, 그 리스크를 집주인이 지게 만드는 겁니다. 즉, 나는 매수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매수인은요, 일단 매도인은요, 집을 판 것에 상당히 만족하는 형태예요. 맞습니까? 매도인은 집을 판 것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잔금 조건을 최대한 길게 맞추는 겁니다. 6개월, 8개월까지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네, 길게 맞춰야지 매수인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쌍방이 서로 윈윈인 게 뭐냐면, 집주인이 집이 팔리면 이사를 갈 집을 찾을 때, 네, 찾는다고 해요. 근데 집주인이 이사갈 집을 찾는 건 쉬워요. 하지만 매수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죠. 맞습니까? 그러면 집주인에게 필요한 거는 뭡니까? 네, 어쨌든 집을 파는 거예요. 잔금 그거 좀 더 늦게 받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인은요, 어떻습니까? 잔금을 쳐야 돼요. 최대한 잔금을 길게 가져가면요, 매수인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매도인은요, 집을 팔아서 좋고요, 매수인은요, 집을 잔금 기한을 길게 주면 좋은 거예요. 서로가 윈윈 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다면요, 네, 변수가 하나 있다면은, 집주인의 경우는 중도금 쳐라. 네가 변심할 수 있지 않느냐, 중도금 쳐라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매매가 6억이면요, 계약금 6천만 원 일단 받고 3천만 원 정도 중도금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잔금을 6개월에 8개월 준다. 그러면은 어때요? 네. 어떻습니까? 당연히 매수인도 유리하고요, 매도인도 유리하죠. 매도인은요, 어차피 집을 빨리 전세로 나갔다 월세로 나갔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매수인과 매도인, 네, 집을 팔 때는 조건 하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잔금을 6개월 이상으로 잡아달라. 그리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은 집주인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이사를 나가줘라. 다음 세입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 일정을 잡아달라, 이겁니다. 네. 아이고, 네. 지수야 안녕. 지수 안녕. 네. 지수 안녕. 제 조카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지수 안녕. 네. 인사를 해달래 가지고 너 인사를 했고요. MJ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조카도 사랑하고 조카의 아빠도 사랑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MJ님, 네. 와, 누구누구 부동산 유튜브 얼마 전에 적고 튀었네요. 그 와중에 유료 회원 모집하고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벌었다 공개하고, 네. 추종자들은 그저 그동안 고마웠다 하고, 사람들 반응이 어질하네요. 그래요? 아이고야, 진짜 멋집니다. 네. 멋지신 분이에요. 그분 한번 검색만 해볼까요? 네. 이제 없어요? 접었어요? 아직 있는데? 네. 아직 있는데, 그렇네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이렇게 올리셨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 가입 버튼이 남겨져 있네요. 네. 유료 회원 영상 몇 개 빼고 다 지웠어요? 그래요? 왜 지워요? 근데 이분이?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이분도? 글쎄요. 참 이게 그게 쉬워요. 얼굴 없는 유튜버들. 네, 얼굴 없는 유튜버는요, 시장에서 사라지기가 참 쉽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이렇게 가면 쓰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뭐다? 잊혀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은 그냥 딱 채널 딱 비공개 처리하고 그냥 사라져서, 네, 안 보이면요 그만이에요. 자, 멤버십 수익으로 1,000만 원이요? 아이고, 멋지네요. 네, 멋지네요.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런 방송 보지 마시고요. 네, 그런 투자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제 방송을 좀 봐주세요. 네. 네. 지수가 너무 좋아해요. 방송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부동산계의 버튜버였네. 버튜버 뭐예요? 버튜버? 아비타님 반갑습니다. 네. 롯데월드 소녀님께서 하락 댓글 다는 사람들 조롱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게 하락 댓글 단다고 해서 조롱을 하면 안 되고요. 조롱할 시기도 있겠죠. 근데 그게
무작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네, 생각하는 게, 참,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요. 오르면, 오를 때 환호라고. 떨어지면 폭락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주의를 해야 될 게, 본인이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어느 정도 정점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사지 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집값 지금 너무 고평가됐고 고점이니까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이 집값이 또 오른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끌 오적 중에 대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이 범어동 2편 세상 범어 요거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았을 거예요. 네.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서 성지고 많이 물렸다. 네, 많이 물렸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니까요. 부동산 무조건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네, MJ님께서, 네. 그 두 분께서 사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작년부터 매수를 하지 말라 했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간에 대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았고, 또 어디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마시다님께서 전주는 아직도 호가가 최근밖에 안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올까? 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주. 네. 전주. 네, 서신동 가볼까요? 서신동. 네. 자, 전주에 이렇게 축소를 하면요, 변동을 한번 보세요. 작년 9월달부터 네, 이렇게 하락한 곳도 보이고요. 한옥마을 서해 그랑불 이런 거 보이고, 자,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을 볼까요? 전주 태평 아이파크, 네, 22년 5월달에 입주를 했었고, 네, 서신 아이파크 20년 12월달에 입주했었고, 4억 6,800으로 지금 떨어졌었고, 서신 한일 뭐 이렇게 지금 떨어지죠. 자, 뭐 호반메르디움 보세요. 네, 이런 거 보시면 거래가 안 되니까, 네, 4억 넘게 4억 5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억 5천까지 순식간에 맞았었고요. 네, 이렇게 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여러분들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는, 네, 이렇게 직거래이긴 합니다만, 네, 여러분 근데 이걸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네, 8년 3개월 동안 오르지 않는 이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버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안 그래요? 자, 여기서 제 아무리 매매가 전세가 붙었으면 뭐합니까? 네. 결국은 꼬라박는데요. 네. 꼬라박는데요. 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전 전주 이런 지역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자, 전주라는 지역이 이거 쿠세컬 맞아요? 쿠세컬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비하했네요. 아이고, 마이크가 또 꺼졌네요. 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이게 저절로 꺼지네요? 참 특이합니다. 이게 왜 꺼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네. 자, 아무튼, 전주가 쿠세권이긴 한데, 네. 이렇다 하더라도 여긴 사지 마세요. 네. 자, 광역시야 보세요. 광역시. 전주를 살 거면 광주를 보면 되는 겁니다. 광주요. 네. 광주가 훨씬 더 매력적인데 왜 전주를 보십니까? 광주도 빠져나가기 어려운데 전주가 빠져나가기 쉬울까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버튜버가 버추얼 유튜버군요. 가상 아바타 얼굴 입혀서 방송하는 거. 그러면 언제든지 쉽게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그래요. 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저기 누구죠? 석가모니. 네, 석가모니님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또 뭐 가면 쓰고 하셨는데, 가면 쓰고 하니까 뭐 얼굴이 뭐 순식간에, 네, 얼굴이 없으니까 그냥 방송을 접으면 대중들한테서 그냥 잊혀집니다. 네, 잊혀져 버려요. 자, 그리고 왼손자매님께서 에코델타 분양가 상한제라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명지 부동산 소장님들의 의견이 있던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입주장 안 오지 않았나요? 네. 자, 입주장이 와야지. 네, 입주장이 와야지 소장님들이 아마 그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단지잖아요. 네. 대규모로 순차적으로 입주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러면은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대구 보세요. 전세가가 34평이 1억대도 나옵니다. 네. 근데 에코델타 전세가가 1억이 안 나올 법은 있나요? 꼭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 법은 없어요. 만약에 뭐 1억 9천이든 1억 8천이든 손해배평이 나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잔금을 못 친다는 거예요. 잔금을 못 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매 제한이겠죠. 근데 그것도 별의별 수를 다 써가지고 뭐 3년이 지나면요 일단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장 때 네, 전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시다님께서 전주 안주함까지 네? 광주는 좀 막힌다 싫어요. 그나저나 둔촌주공은 그만하면 선방한 거라고 지금 이 시점에 미달 아닌 것도 대단한 거라는데 맞아요? 아니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약률에 따라 다르겠죠. 네, 계약률. 둔촌주공도 계약이 어떻게 될지 참 몰라요. 네. 자, 톡방에 청자 전세 물량 엄청난 거 캡처해줘서 봤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네,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정말 운 좋게 기존 아파트 투자를 할 때는 오랫동안 거주하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요 정말 땡큐겠죠. 네, 이렇게 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윤준호님께서 대구 범어 두산이 78평이 24억이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네, 78평 24억이면 평당가 얼마예요? 아이고야, 네, 잘못 쳤는데 칼큘레이터 쳐야 되는데 잘못 쳤네요. 자, 78평은 24억이 이게 24억이죠. 나누기 78 하면 얼마예요? 평당 3천인가요? 네, 평당 3천 정도. 자, 평당 3천이다. 좀 비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마시다님께서 전 보름 전에 가지고 있던 거 1억 싸게 던졌는데 팔렸어 다행. 어디 지역이에요? 네. 자, 루루님, 강서구는 부산에서 가자면 이상하게 해외 가는 것 같아요. 김해보다 실제로 멀게 들었다. 아유, 루루님, 제대로 비하를 하시네요. 네. 길이 다 다르잖아요. 네. 아니, 김해공항 같은 거, 김해공항은 명지를 안 거쳐도 되니까, 예, 저는 김해공항 가는 것도 가깝다 생각하는데. 자, 부자대장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왔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하여 고견 듣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네, 크게 저는 별로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왜냐면, 그거가 있다고 해서 뭐,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결국 그게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뭐 그런 작용밖에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뭐, 실거주 수요자,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안정적으로, 네, 가정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시다님께서 전주를 정리하셨군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잘 하셨어요. 팔린 게 다행이죠. 네. 자, 마지막 한 지역만 더 하고 갈게요.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남권에서 우리가 제일 큰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도 위성 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이 물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물금. 양산의 물금이고요. 양산의 물금이고. 자, 보시면은 언제 올랐을까요? 네. 자, 양산의 대박 노블레스 카운티가 있어요. 양산에 오른 시점 언제입니까? 네. 2020년 자 8월 9월부터 올랐다는 거예요. 자, 1년 6개월 만에 2배가 오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2배가 올랐어요. 네. 자, 이게 시점을 보세요. 2020년 9월입니다. 이 시점은요, 부산 부동산 상승할 때보다 몇 개월 더 느려요. 왜? 양산 같은 경우는요, 오르는 게 부산과 시차를 두면서 오르거든요. 왜? 양산은 부산의 위성도시니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8억 천에 찍고요. 3억 천에 받았습니다. 네. 34평이 양산 대박 노블랜드 카운티가 8억이었어요. 올 3월달에. 와, 이 고점에 팔고 나가셨잖아요. 이 8억에 사신 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양산에 8억 주고 산다? 아니, 부산에 8억 주고 사면 되는데 무슨 양산에 8억 주고 사죠? 이러니까 지금 3억이 날아갔습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이분이 3억을 날렸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사람은요, 여러 개를 비교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가깝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간 거예요. 네, 막 들어간 거라고요. 아니, 이거 보세요. 이 아파트는요, 여기에 다 막혀있기 때문에 조망이 안 나옵니다. 조망이 안 나오는데 대형 평형도 아닌데 84를 8억 주고 산다? 그때 양산을요? 네? 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분? 네? 8억 천에 사신 분? 정말 좀 제가 의아합니다. 6억 8백인데 8억 천? 펜트하우스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참 그렇습니다. 네.
자, 마시다님께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몇 프로 정도까지 내려올까요? 가볍게 답해주세요. 뭐 일단 30%는 기본적이에요. 30% 기본적인데 지역에 따라서 뭐 40% 이상까지 뭐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또 한 번 대구 부동산 지표로 가볼게요. 지금 이 월성 프로지오라는 뭐 입지가 좀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 곳에 구축이요. 2020년도에 보시면 6억 3,300. 네, 20년 12월 16일이에요.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에 6억 3,300에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어요. 자, 보세요. 네.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지금 얼마예요? 얼마가 떨어졌어요? 4억 1,000까지 떨어집니다. 4억 1,000까지. 아직까지 3억대는 깨지 않았어요. 그게 자존심이죠. 네, 보세요. 자, 월성 프로지오. 이 월성 프로지오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은 이제 하락이 멈추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1층은 4억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곧 3억대 나올 것이 곧 3억 중후반대가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구의 미분양 보세요. 현재 대구의 미분양 얼마라고요? 40,000세대가 넘어가죠. 40,000세대. 참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아파트가 보시면 지금 뭐 전세가가 2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네. 근데 지금 매매가 4억 1,500이죠. 갭이 1억 9,5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절대로 투자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매매가가 3억 5천 이하로 떨어진다. 네. 그러면 1억 초반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잡으면 수익률은 가장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월성 프로지오 한번 지켜보시기 보고요. 자, 그러면 왜 대구에 이렇게 전세가까지 하락할까요? 라고 하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자, 보시면은 우리가 평리라는 평리 촉진지구 가볼까요? 평리 촉진지구가 여기 또 다 재개발이거든요. 자, 전세가가 얼마인지 봅시다. 서대구 KTX 영무 예담이에요. 자, 33평에 이제 3월달에 입주를 하고요. 전세가 보세요. 1억 6천입니다. 여러분, 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의 신도시 같은 촉진구역이죠. 자, 84가 매매가가 얼마예요? 고층이 있을까요? 마피 5,500이죠. 네, 전세가 1억 9천입니다. 자, 투자가 얼마 들어가요? 2억이 들어가죠. 네, 그럼 매수할까요? 매수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럼 피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피가 그냥 5천이잖아요. 마피 5천. 아니, 이래도 뭐 들어가서 살면 그만이라고요? 실거주하면 그만이라고요? 아니죠. 실거주한 사람 이 마피 5천 경험하고 들어가면은 속이 너무 쓰려요. 속이 엄청 쓰리죠. 물론 들어가서 살면은 언젠간 또 오르겠죠. 네, 근데 지금 이건요, 피가 더 빠질 확률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서대구 KTX 영무의 예담이 전세가가, 1억 6천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옆에 있는, 신축이 이런데, 구축이 있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월성 프로지오, 이런 거, 월성 프로지오, 요런 게, 지금 전세가가 2억 2천으로 지금 버티고 있으나, 전세 2억이네, 77이구나. 34평이. 자, 2억 나왔네요. 2억까지 버티고 있으나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세가 마찬가지 1억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가 진짜 3억 초반까지 갑니다. 3억 초반까지 충분히 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대훈님께서 울산은 거의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자, 파란 하늘님. 개인 질문을 준생님 메일로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미엄 멤버십이신가요? 파란 하늘님. 프리미엄 등급으로 가입한 지 한 달 뒤부터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좀 급하시면은 골드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답을 해드릴 겁니다. 루루님, 증산 신도시나 분양가 내놔야 팔릴 것인데, 아직 가격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주변 상권 다 죽었더라고요. 진짜 참 그래요. 그래서 항상 광역시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는 지방 소도시는요
무조건 노노입니다. 노노. 하지 마세요. 네. 자, 6대 광역시 어디입니까? 자, 인천부터 해서 인천, 대전, 광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6개인데, 자, 앞으로 인천은 제외를 하세요. 인천은 수도권 전체가 다 올라야지, 같이 따라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서울의 위성도시일 뿐이니까요. 자, 어떤 분이 오늘 자기가 스스로 싸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보니까 2달 전인가 집값이 금방 반등한다고 이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반등한다고 소리를 해놓고 이제는 또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네요. 네. 금리가 이 정도로까지 오를 줄은 몰랐답니다. 네. 이게 말이냐고요. 금리가 이만큼 오를 줄 몰랐다? 그럼 자신의 실수가 다 덮어질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 즉시 본인은 신뢰도 하라고 추락으로 나가세요. 네. 방송 출연하지 마세요. 네. 서울에 공급 물량 없어가지고 그냥 하락이 조금 있다가 만다고요? 그게 당신이 시야가 좁은 거예요. 무진장 좁다고요. 자, 서울의 부동산이 지금 입주 물량 없는데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져요? 서울 부동산 입주 물량 없는데 왜 떨어지냐고요.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공급이 적더라도 여러분, 수요가 적으면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사항을 이해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도 이해를 안 해주고 그냥 맹목적으로 저는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피해자만 더 양산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방송 절대로 보지 마세요. 네. 자, 미지노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금리보다도 구매 심리가 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면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자, 금리가 오르는데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요, 집값이 오르지 않고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발 자기가 사이클을 98년도 겪고 리먼 쇼크 겪고 이번에도 겪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런 전문가 치고 제가 똑바로 예측을 하는 사람 몇몇 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보지도 못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네, 멤버십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멤버십 방송에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도 혹시나 주선생 방송을 좀 더 심도 있고 내가 질문하고 싶고 그러시다면요, 멤버십 가입을 하셔가지고 멤버십 방송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내년에 대구라는 지역에 투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누님께서 내년 DSR 완화하면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 방어 가능하다고 영끌 오적 중 한 명이 방송했어요. 그 맨날 희망 고문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방송 보지 마시고 제 방송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영끌 오적 방송 듣지 말고 그냥 주선생 방송 보아도 돈을 벌 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월 8일 공개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댓글은 주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